동남아시아를 뒤흔든 캄보디아 태국이 드디어 휴전 합의했습니다. 강대국들이 중재를 포기하고 유엔이 손을 놓은 사이 이 전쟁을 종결시킨 건 대한민국의 무기였습니다. 캄보디아가 자랑하던 중국제 로켓포 진지 23곳이 한국제 KGB 정밀 유도폭탄과 순항미사일 앞에 먼지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날아오는 것을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생존 병사의 증언입니다. 명중률 99%. 무서운 한국 무기가 동남아시아의 판도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의 휴전 합의의 결정적 도화선이 된 한국 무기의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에서 포성이 울린 지 열흘째. 12월 17일 밤 중국 국영방송 CCTV에서 긴급 특별방송이 편성됐습니다. 오늘 밤 저희는 동남아시아 전황을 심층 분석합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긴장감을 더했어요.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충돌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어요. 화면에 전장 지도가 떴습니다. 캄보디아는 공군 전력이 전무합니다.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어요. 태국은 F-16을 50대 넘게 보유하고 있죠. 앵커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상식적으로 캄보디아가 버틸 수 없는 구도입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 전선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버티는 이유. 바로 중국 무기입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BM-21 다연장 로켓, KS-1C 대공 미사일, VT-4 전차. 중국이 캄보디아에 공급한 무기들이 태국의 공군력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이징대 무기체계연구소 교수 리웨이창입니다. 30년간 각국의 무기체계와 전쟁 데이터를 분석해왔어요.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하나예요. 방송국에서 중국 무기의 실전 성능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저는 스튜디오 한쪽에 앉아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왕하이펑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이번 전쟁은 중국 무기의 실전 증명입니다. 그가 자신있게 선언했어요. 서방 언론들은 캄보디아가 일주일 안에 무너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화면에 전선 지도가 떴어요. 열흘이 지났는데 캄보디아는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무기의 힘이에요. 방청석에서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늘 밤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왕하이펑이 저를 소개했어요. 베이징대 무기체계연구소의 리웨이창 교수님이십니다. 30년간 각국 무기체계를 분석해 오신 분이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번 전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왕하이펑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어요. 중국 무기가 캄보디아를 지탱하고 있다. 이 분석에 동의하시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단 양측의 전력 차이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화면에 자료를 띄웠어요. 태국 공군 F-16 전투기 50대 이상, JAS-39 그리펜 전투기 12대. 저는 말을 이었어요. 캄보디아 공군 실전 배치된 전투기 제로. 왕하이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압도적인 차이죠. 그래서 캄보디아는 지상 화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BM-21 다연장 로켓이 캄보디아군의 주력 화기예요.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중국이 공급한 무기들이죠. 왕하이펑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맞아요.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 만에 BM-21 탄약 700발, 자주포 포탄, 대공 미사일이 캄보디아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이 정도 속도의 보급은 중국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서방 국가들은 수개월이 걸리거든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역시 중국이죠. 왕하이펑이 환하게 웃었어요. 교수님, 중국 무기의 실전 성능에 대해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왕 선생님, 먼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캄보디아가 버티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뭔가요? 왕하이펑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전선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열흘이 지났는데도 캄보디아는 건재합니다. 전선이 움직이지 않은 것과 버티고 있는 것은 같은 의미일까요? 왕하이펑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무슨 뜻이시죠? 전쟁은 말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장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왕하이펑이 눈을 깜빡였어요. 변화요? 네. 하지만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화면에 중국 무기 목록을 띄웠어요. 먼저 중국이 캄보디아에 공급한 무기들의 스펙을 정리해 볼게요. 왕하이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BM-21 다연장 로켓, 사거리 40km, 122mm 로켓 40발 동시 발사 가능. 저는 차례로 설명했어요. VT4 전차, 125mm 주포, 복합장갑, 3.5세대 전차로 분류됩니다. 최신의 전차죠. 왕하이펑이 끼어들었어요. 가격 대비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전차의 10분의 1 가격이에요. 맞습니다. 스펙상으로는 훌륭한 무기들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KS-1C 대공 미사일도 사거리 50km로 태국 전투기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왕하이펑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중국 무기가 캄보디아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왕하이펑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니요? 사실이잖아요. 왕 선생님, 무기의 가치는 어디서 증명될까요? 당연히 전장이죠. 맞아요. 시험장이 아니라 전장에서요. 저는 마이크의 눈을 바라봤어요. 스펙은 시험장에서 나온 숫자예요. 하지만 전쟁은 시험장이 아닙니다. 왕하이펑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교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저는 지난 열흘간 전장에서 나온 실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들어 보였어요. 위성사진, 피해 보고서, 명중률 기록, 장비 손실 현황. 왕하이펑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데이터가 뭘 말해주는데요?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화면을 끄며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지금까지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른 그림을 보여주거든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왕하이펑이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다른 그림이요? 네. 중국 무기가 캄보디아를 지탱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스튜디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황은 그대로일까요? 왕하이펑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수집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스튜디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왕하이펑이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 지금 보여주시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조작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왕하이펑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뭔데요? 왕 선생님은 중국 무기가 캄보디아를 지탱하고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당연하죠. 왕하이펑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BM-21, VT4, KS-1C. 중국이 공급한 무기들이 태국의 공세를 막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실 수 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원칙이요? 선언보다 기록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왕하이펑이 눈을 깜빡였어요. 무기가 좋다, 나쁘다. 이건 선언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죠. 저는 태블릿을 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전장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건 기록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왕하이펑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교수님, 그 말씀은? 저는 중국 무기를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만 실전 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자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분석 아닐까요? 왕하이펑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좋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여주시죠. 먼저 캄보디아군의 공격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화면에 지도를 띄웠어요. 12월 7일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군은 BM-21 다연장 로켓으로 태국을 공격했습니다. 맞아요. 그게 캄보디아의 주력 화기죠. 왕하이펑이 끼어들었어요. 40km 사거리에 122mm 로켓 40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태국 공군이 아무리 강해도 이 화력을 무시할 순 없어요. 스펙은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왕하이펑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숫자를 보시죠. 저는 화면에 피해 현황을 띄웠어요. 태국 측 피해입니다. 민간인 사망 20명 이상, 부상 47명. 피해 시설. 주유소, 병원, 학교, 민간주택. 스튜디오가 술렁였습니다. 5살짜리 아이도 중상을 입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왕하이펑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전쟁이니까 민간인 피해는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물론이에요. 전쟁에서 민간인 피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왕하이펑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문제요? 군사시설 피해는 얼마나 됐을까요?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태국군 기지 피해. 거의 없습니다. 왕하이펑이 눈을 크게 떴어요. 거의 없다고요? 네. BM-21로 수백 발을 쐈는데 정작 군사시설은 멀쩡해요. 저는 화면에 위성사진을 띄웠어요. 여기 보세요. 태국군 전방 기지입니다. 로켓 공격 전후 사진이에요. 왕하이펑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거의 차이가 없네요. 맞아요. 로켓이 기지 주변에 떨어졌지만 핵심 시설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반면 이쪽을 보세요. 민간 마을이에요. 화면에 파괴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박살났어요. 주유소, 편의점, 주택들이 로켓에 맞았습니다. 왕하이펑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왕하이펑의 눈을 바라봤어요. BM-21은 정밀도가 낮은 무기입니다. 대충 방향만 맞추고 쏘는 거예요. 어디에 떨어질지는 운에 맡기는 거죠. 저는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BM-21의 원형 공산 오차. 수백 미터입니다. 왕하이펑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원형 공산 오차요? 쉽게 말해서 조준점에서 얼마나 벗어나느냐는 거예요. 저는 설명을 이었어요. BM-21은 조준점에서 수백 미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군사기지를 노렸는데 옆마을에 떨어지는 거죠.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죽고 군사시설은 멀쩡한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왕하이펑이 반박했어요. 하지만 교수님, BM-21은 원래 그런 무기 아닙니까? 정밀 타격용이 아니라 제압용이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BM-21은 넓은 지역을 제압하는 무기입니다. 정밀도보다 화력이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왕하이펑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캄보디아가 BM-21로 태국을 압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압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제압 효과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럼 태국군이 움츠러들었나요? 왕하이펑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전선을 보세요. 저는 화면에 지도를 띄웠어요. 12월 7일 개전 당시 전선입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기준 전선이에요. 화면에 2개의 지도가 나란히 떴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왕하이펑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비슷해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세요. 저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여기 수린주 국경지역입니다. 열흘 전에는 캄보디아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지금은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태국군이 탈환했습니다. 왕하이펑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여기도 보세요. 사케오 주 323고지. 열흘 전에는 캄보디아 영역이었어요. 지금은 태국 국기가 꽂혀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술렁였습니다. 왕 선생님, 전선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셨죠?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그건 큰 틀에서 보면. 왕하이펑이 말을 더듬었어요. 큰 틀에서 봐도 태국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어요. 양측 피해 비교입니다. 캄보디아군 사망자. 태국 발표 기준 205명 이상. 태국군 사망자. 캄보디아 발표 기준 50명 미만. 왕하이펑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4대 1이에요. 저는 말을 이었어요. 캄보디아가 4명 죽을 때 태국은 1명 죽는 겁니다. 스튜디오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게 버티고 있다의 실체예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캄보디아는 버티는 게 아닙니다. 밀리고 있어요. 왕하이펑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교수님. 그가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그건 공군력 차이 때문 아닙니까? 태국은 F-16이 50대고 캄보디아는 전투기가 없잖아요. 맞아요. 공군력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왕하이펑이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니까요. 중국 무기 문제가 아니라 공군이 없어서 밀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왕 선생님,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게 있어요. 왕하이펑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뭔데요? 태국 공군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타격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F-16이니까요. 미국 전투기잖아요. F-16은 플랫폼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중요한 건 그 안에 뭘 실었느냐입니다. F-16 안에 뭘 실었느냐고요? 왕하이펑이 되물었어요. 당연히 미국 폭탄 아닙니까? 제이뎀이나 페이브웨이 같은 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처음엔요? 왕하이펑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럼 지금은 다르다는 건가요? 네. 저는 태블릿을 조작했어요. 12월 15일 태국 공군의 작전 기록입니다. 화면에 위성사진이 떴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왕하이펑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사원 같은데요. 캄보디아 쪽인가요? 맞아요. 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불교 사원입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12세기에 지어진 문화유산이에요. 유네스코 잠정 목록에도 올라가 있죠. 그런데 왜 사원 사진을 보여주시는 건가요? 왕하이펑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여기를 보세요. 저는 사원 옆을 가리켰어요. 사원에서 약 18m 떨어진 곳입니다. 캄보디아군이 여기에 탄약고를 설치했어요. 왕하이펑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원 바로 옆에요? 네. 의도적이에요. 저는 설명을 이었어요. 태국이 공습하면 사원이 파괴될 거라고 계산한 거죠. 국제사회 여론전에서 유리해지니까요. 영리한 전술이네요. 왕하이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태국이 공격을 못했나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공격했습니다. 왕하이펑이 눈을 크게 떴어요. 공격했다고요? 그럼 사원은요?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공습 후 사진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위성사진이 떴습니다. 왕하이펑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탄약고는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폭발 흔적이 선명해요. 2차 폭발까지 일어났습니다. 탄약이 유폭한 거죠. 그런데 왕하이펑이 말을 더듬었어요. 사원은 멀쩡하네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문 하나 깨지지 않았습니다. 스튜디오가 술렁였어요. 18m예요. 저는 손가락으로 거리를 표시했어요. 탄약고와 사원 사이 거리가 18m입니다. 그 사이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사원은 무사해요. 왕하이펑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보통 무기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반적인 항공폭탄의 원형 공산 오차는 수십 미터예요. 아까 BM-21 얘기했잖아요. 18m 옆 건물을 살리면서 목표물만 파괴한다. 운에 맡기면 절대 안 되는 임무입니다. 왕하이펑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뭘 썼다는 겁니까? 미국 정밀 유도 폭탄이요? 아니요. 저는 화면에 새로운 사진을 띄웠어요. 이겁니다. 화면에 날개 달린 폭탄이 나타났습니다. 왕하이펑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뭔데요? 처음 보는 무기인데. KGB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이 만든 정밀 유도할 공폭탄이에요. 왕하이펑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국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형 GPS 유도폭탄. 줄여서 KGB라고 부릅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잠깐만요. 왕하이펑이 손을 들었어요. 한국이 만든 폭탄을 태국이 쓴다고요? 네. 태국은 2022년에 KGB를 도입했습니다. 저는 화면에 자료를 띄웠어요. 20발 정도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걸 왜 미국 폭탄 대신 쓰는 건데요? 왕하이펑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성능 때문입니다.
저는 화면에 스펙 비교표를 띄웠어요. KGGB의 원형 공산 오차. 4m에서 5m입니다. 왕하이펑이 눈을 깜빡였어요. 4m요? 네. 조준점에서 최대 5m밖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저는 손으로 거리를 표시했어요. 여기서 저기까지가 대략 5m입니다. 이 범위 안에 반드시 떨어진다는 거죠. 왕하이펑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거리.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100km입니다. 100km요? 네. 적 방공망 밖에서 투하해도 목표물까지 날아갑니다. 저는 설명을 이었어요. GPS와 관성항법을 결합한 복합유도 방식이에요. 전파 방해에도 강하죠. 왕하이펑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잠깐요. 그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이 그런 무기를 만들 수 있나요? 정밀 유도폭탄은 미국 전문 분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2010년대 초반에 KGGB를 개발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수출까지 하고 있어요. 태국이 그 첫 번째 해외 고객이죠. 왕하이펑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실전에서 성능이 입증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전쟁 전까지는요. 왕하이펑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지금은 입증됐다는 건가요? 네. 저는 화면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어요. 12월 15일 사원 옆 탄약고 파괴. 이게 첫 번째 실전 사용입니다. 문화유산 피해 제로. 민간인 피해 제로. 목표물만 정확히 파괴. 저는 손을 펴며 말했어요. 이보다 완벽한 실전 대비가 있을까요? 왕하이펑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한 번의 사례잖아요. 한 번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왕하이펑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문제요? KGGB의 실전 사용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12월 18일 기록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위성사진이 떴습니다. 캄보디아군 제5사단 지휘부예요. KGGB가 지휘부 건물을 직접 타격했습니다. 왕하이펑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결과는요? 사단장이 즉사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스튜디오가 술렁였어요. 사단장급 지휘관이 공습으로 사망한 거예요. 현대전에서 이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왜 드문지 아시나요? 저는 왕하이펑의 눈을 바라봤어요. 지휘부는 보통 후방 깊숙이 숨어 있거든요. 찾기도 어렵고 타격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KGGB는 해냈어요. 100km 밖에서 날아와서 지휘부 건물 한가운데를 관통했습니다. 왕하이펑이 고개를 숙였어요. 12월 20일에는 BM-21 진지를 타격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아까 얘기한 캄보디아의 주력 화기 있죠? 그 발사대를 KGGB로 파괴했어요. 발사대 3기가 동시에 무력화됐습니다. 조종사들이 진지에 있을 때 타격한 거예요. 왕하이펑이 입을 열지 못했어요. 왕 선생님. 저는 조용히 불렀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사원 옆 탄약고. 사단장 지휘부. BM-21 진지. 3번 연속으로 정확히 맞았어요. 저는 손을 펴며 말했어요. 우연이 3번 반복되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왕하이펑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교수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한국 무기가 정말 그 정도 성능인 겁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스튜디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왕 선생님, 저는 30년간 무기를 분석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동안 수많은 무기의 스펙을 봤어요. 시험장 성적도 봤고 제조사 홍보 자료도 봤습니다. 하지만 실전 기록은 다릅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KGGB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실전에서 증명됐어요. 스펙이 아니라 결과로요. 왕하이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왕하이펑이 눈을 크게 떴어요. 더 있다고요? 네. 저는 태블릿을 조작했어요. KGGB만 있는 게 아니에요. KGGB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왕하이펑이 되물었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무기 이야기를 더하기 전에 먼저 비교 대상을 봐야 합니다.
비교 대상이요? 중국 무기가 실전에서 어땠는지요? 왕하이펑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교수님, 아까부터 계속 중국 무기를 깎아내리시는 것 같은데요.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이요? 네. 이번 전쟁에서 중국 무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왕하이펑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무슨 문제요? 저는 태블릿을 조작했어요. 12월 14일 기록입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전차 한 대가 사격을 하고 있었어요. 포신에서 불꽃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포탑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이게 뭔가요? 왕하이펑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VT4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중국이 캄보디아에 수출한 주력 전차예요. 알아요. 최신의 전차잖아요. 왕하이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25mm 활강포에 자동장 전장치, 복합 장갑까지. 동남아시아 최강 전차라고 불리죠. 스펙은 그렇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게 뭔지 아시나요? 왕하이펑이 화면을 다시 봤어요.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포신 폭발이에요. 저는 말했어요. 뭐라고요? 왕하이펑이 눈을 크게 떴어요. 포신이 폭발했다고요? 네. 사격 도중에 포신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일시 정지했어요. 여기 보세요. 포탑 해치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어요. 승무원들이 탈출하는 중입니다. 왕하이펑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건 제조 불량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왕하이펑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문제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12월 19일 기록입니다.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다른 VT4 전차가 사격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포탑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두 번째 포신 폭발이에요. 저는 말했어요. 왕하이펑이 고개를 저었어요. 두 대나요? 네. 5일 간격으로 두 대가 같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화면에 분석 자료를 띄웠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두 전차 모두 약 200발 정도 사격한 상태였어요. 200발이요? 네. VT4의 포신 설계 수명은 500발입니다. 저는 손을 펴며 말했어요. 절반도 안 쐈는데 포신이 터진 거예요. 스튜디오가 술렁였습니다. 교수님, 그건 탄약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왕하이펑이 반박했어요. 캄보디아가 불량 탄약을 썼을 수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탄약도 중국산이에요. 왕하이펑이 입을 다물었어요. 전차도 중국산, 탄약도 중국산. 그런데 200발 만에 포신이 터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누구 책임일까요? 왕하이펑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VT4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PHL-81. 중국이 공급한 107mm 다연장 로켓이에요. 화면에 로켓 발사대 사진이 떴습니다. 12월 16일 캄보디아군이 PHL-81로 태국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발사 직전에 폭발했습니다. 왕하이펑이 눈을 깜빡였어요. 발사 전에요? 네. 로켓이 발사대에서 나가기도 전에 터진 거예요. 저는 화면에 사고 현장 사진을 띄웠어요. 발사대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조종병 2명이 사망했어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PF-89도 있어요. 저는 말을 이었어요. 중국산 휴대용 대전차 로켓입니다. 그건 또 뭐가 문제인데요? 왕하이펑이 지친 표정으로 물었어요. 불발이에요. 저는 화면에 자료를 띄웠어요. 캄보디아 병사가 태국 장갑차를 향해 PF-89를 발사했습니다. 명중했어요. 그런데 안 터졌어요. 왕하이펑이 고개를 저었어요. 불발탄이요? 네. 로켓이 장갑차에 박혔는데 기폭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펴며 말했어요. 태국 장갑차는 그대로 후퇴했어요. 캄보디아 병사는 적에게 위치가 노출된 채로 남았고요. 왕하이펑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교수님, 이게 다 사실인가요? 영상이 있어요. 저는 태블릿을 들었어요. VT4 포신 폭발,
PHL-81 폭발, PF-89 불발. 전부 영상이나 사진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전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왕 하이펑이 고개를 숙였어요. 왕 선생님. 저는 조용히 불렀어요. 아까 중국 무기가 캄보디아를 지탱하고 있다고 하셨죠? VT사가 포신 폭발을 일으키고 PHL-81이 발사 전에 터지고 PF-89가 불발하는데 이게 지탱하는 건가요? 왕 하이펑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중국 무기를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다만 사실을 직시해야 해요. 시험장에서는 모든 무기가 완벽합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온도가 통제되고 습도가 통제되고 모든 조건이 최적화된 상태에서 테스트하니까요. 왕 하이펑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전쟁터는 달라요. 저는 화면에 캄보디아 전장 사진을 띄웠어요. 40도가 넘는 폭염, 먼지와 진흙, 제대로 된 정비시설도 없어요. 이런 환경에서 무기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게 진짜 성능입니다. 저는 왕 하이펑의 눈을 바라봤어요. 시험장은 전쟁터가 아닙니다. 스튜디오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왕 선생님, 저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뭔데요? 만약 왕 선생님이 군인이라면 어떤 무기를 들고 전장에 나가시겠어요? 왕 하이펑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200발 만에 터질 수 있는 전차. 발사 전에 폭발할 수 있는 로켓. 맞아도 안 터지는 대전차 무기. 저는 손을 펴며 말했어요. 아니면 18m 옆 건물을 살리면서 목표물만 파괴하는 정밀폭탄. 왕 하이펑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선택은 명확합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그리고 태국은 이미 선택했어요. 왕 하이펑이 고개를 들었어요. KGB 말고 또 뭐가 있는 건가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까 KGB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태국이 이번 전쟁에 투입한 한국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왕 하이펑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뭔데요? 저는 태블릿을 조작했어요. 이건 폭탄이 아니에요. 폭탄이 아니라고요? 왕 하이펑이 되물었어요. 그럼 뭔데요? 훈련기입니다. 왕 하이펑이 눈을 깜빡였어요. 훈련기요? 전쟁에 훈련기를 투입했다고요? 네. T-50TH라는 항공기예요. 저는 화면에 사진을 띄웠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만든 초음속 고등훈련기입니다. 왕 하이펑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훈련기치고는 날렵하게 생겼네요. 맞아요. 원래 조종사 양성용으로 개발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국은 2015년부터 이 항공기를 14대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훈련기를 전쟁에 투입한 거예요? 왕 하이펑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F-16이 50대나 있잖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전쟁이 보름 넘게 이어지면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무슨 문제요? F-16의 가동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왕 하이펑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전투기도 기계입니다. 하루에 3회, 4회 출격하면 부품이 닳아요. 저는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개전 첫 주에는 F-16 가동률이 85%였어요. 그런데 둘째 주에는 70%로 떨어졌습니다. 셋째 주에는 60% 아래로 내려갔어요. 왕 하이펑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절반 가까이가 정비 중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태국 공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T-50TH를 꺼낸 거군요. 네. 12월 18일이었어요. 저는 화면에 날짜를 띄웠어요. T-50TH가 F-16 그리펜과 함께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왕 하이펑이 눈을 크게 떴어요. 훈련기가 전투기랑 같이 날았다고요? 네. 혼합편대를 구성했어요. 저는 화면에 편대 사진을 띄웠어요. 처음에는 후방 지원 임무만 맡겼습니다. 위험 부담을 줄이려고요. 당연하죠. 훈련기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왕 하이펑이 고개를 들었어요. 문제요? T-50TH가 너무 잘 날았어요. 저는 태블릿을 들어보였어요. 태국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할게요. 왕 하이펑이 화면을 바라봤어요. T-50TH가 실전에 투입됐다.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공습을 가했다.
베테랑 조종사들조차 T-50TH 골든 이글을 극찬했다. 왕하이펑이 눈을 깜빡였어요. 베테랑 조종사들이요? 네. 수십 년간 F-16을 몰아온 사람들이에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그들이 훈련기의 성능에 감탄한 겁니다. 스튜디오가 술렁였어요. T-50TH는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에요. 저는 화면에 무장 사양을 띄웠어요. 한국이 설계할 때부터 경공격 능력을 염두에 뒀거든요. 경공격이요? 네.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유도폭탄까지 장착할 수 있어요. 저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훈련기인데 전투기처럼 쓸 수 있는 거죠. 왕하이펑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왕 선생님, 진짜 전환점은 따로 있어요. 저는 말을 이었어요. 뭔데요? 12월 22일입니다. 저는 화면에 날짜를 크게 띄웠어요. 이날부터 72시간 동안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왕하이펑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태국 공군이 전술을 바꿨습니다. 저는 화면에 지도를 띄웠어요. 그전까지는 캄보디아군 전방 진지를 타격했어요. 직접적인 전투력 무력화였죠. 하지만 12월 22일부터는 다른 곳을 노렸습니다. 저는 지도 위에 빨간 선을 그었어요. 보급로예요. 왕하이펑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캄보디아군의 보급선은 크게 세 갈래였어요. 저는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6번 국도, 67번 국도, 그리고 철도 노선 하나. 태국 공군은 72시간 동안 이 세 노선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왕하이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KGGB로요? 네. 그리고 T-50TH도 함께요. 저는 화면에 출격 기록을 띄웠어요. 12월 22일. KGGB가 6번 국도의 교량을 타격했어요. 정확히 교각 중앙을 맞췄습니다. 같은 날 T-50TH 편대가 67번 국도의 보급 차량 행렬을 공습했어요. 왕하이펑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12월 23일. 철도 노선의 기관차가 파괴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12월 24일에는 예비 보급로까지 차단됐어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72시간 만에 캄보디아군의 보급선 3개가 모두 끊어진 겁니다. 저는 왕하이펑의 눈을 바라봤어요. 보급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왕하이펑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탄약, 식량, 의약품이 전부 바닥나요. 저는 화면에 캄보디아군 전선 사진을 띄웠어요. 전방에 있는 병사들은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12월 25일부터 캄보디아군이 퇴각하기 시작했어요. 왕하이펑이 눈을 크게 떴어요. 퇴각이요? 네. 처음에는 일부 부대만 후퇴했어요. 저는 지도에 화살표를 그렸어요. 하지만 12월 26일에는 전선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보급이 끊어진 상태에서 태국군이 총공세를 펼쳤거든요. 왕하이펑이 입을 다물었어요. 캄보디아군은 조직적인 저항을 포기했어요. 저는 화면에 퇴각 경로를 띄웠어요. 장비를 버리고 도망치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술렁였어요. 왕 선생님, 이게 KGGB와 T-50TH의 위력이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전방을 때리는 게 아니라 후방을 끊어버린 거예요. 적이 싸울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가장 효율적인 승리 방법입니다. 왕하이펑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교수님, 그가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도 캄보디아가 완전히 항복한 건 아니잖아요. 아직 병력이 남아있었을 텐데. 맞아요. 병력은 남아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캄보디아 지도부는 계산을 했습니다. 무슨 계산이요? 이대로 가면 전멸한다는 계산이요. 저는 화면에 숫자를 띄웠어요. 72시간 만에 보급선 3개가 끊어졌어요. 사단급 지휘관 2명이 죽었고요. 더 싸우면 뭐가 남을까요? 왕하이펑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끝까지 싸우다 전멸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멈출 것인가? 스튜디오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캄보디아는 결국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조용히 되물었어요. 왕하이펑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캄보디아는 멈추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화면에 뉴스 기사를 띄웠어요.
12월 26일, 캄보디아 정부가 먼저 휴전을 제안했어요. 왕 하이펑이 눈을 크게 떴어요. 캄보디아가 먼저요? 네. 태국이 아니라 캄보디아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쟁을 시작한 쪽이 먼저 그만하자고 한 거예요. 스튜디오가 술렁였어요. 왕 선생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패배를 인정한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왕 하이펑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휴전은 패배가 아니잖아요. 양측이 합의한 거니까요. 맞아요. 형식적으로는 그렇죠.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그런데 휴전 조건을 보세요. 화면에 합의문 내용이 떴습니다. 현 병력 배치 동결. 이게 핵심 조항이에요. 왕 하이펑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현 병력 배치 동결이요? 네. 휴전 시점의 전선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지도를 띄웠어요. 12월 7일 개전 당시 캄보디아가 점령한 지역이에요. 화면에 빨간색 영역이 표시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12월 27일 휴전 당시 전선입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빨간색 영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가 점령했던 지역 대부분을 태국이 탈환했어요. 왕 하이펑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 상태에서 현 병력 배치 동결에 합의한 거예요. 저는 왕 하이펑의 눈을 바라봤어요. 빼앗긴 땅을 되찾지도 못하고 전쟁을 끝낸 겁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이게 승리인가요? 패배인가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왕 하이펑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캄보디아 입장에서 보세요. 저는 말을 이었어요. 전쟁을 시작했어요. 태국 영토 일부를 점령했어요. 그런데 20일 만에 거의 다 뺏겼어요. 그리고 더 싸울 힘도 없어서 먼저 휴전을 요청했어요. 저는 화면에 피해 현황을 띄웠어요. 사망자만 최소 205명이에요. 장비 손실은 집계도 안 됐고요. 왕 하이펑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완패입니다. 스튜디오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하지만 교수님, 왕 하이펑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캄보디아가 진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중국 무기 때문인가요? 무슨 뜻이에요? 태국은 공군력이 압도적이었잖아요. F-16이 50대고 캄보디아는 전투기가 없었고요. 왕 하이펑이 반박했어요. 중국 무기가 아무리 좋았어도 제공권이 없으면 이길 수 없어요. 일리 있는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왕 선생님,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뭔데요? 중국은 캄보디아에 방공 시스템도 공급했거든요. 왕 하이펑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KS-1C.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에요. 저는 화면에 사진을 띄웠어요. 사거리 50km. 캄보디아 영공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성능이죠. 그런데 왜 태국 공군이 마음대로 날아다녔을까요? 왕 하이펑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KS-1C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태국 F-16이 저렇게 자유롭게 폭격할 수 없었어요.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캄보디아 방공망은 태국 공군을 거의 막지 못했어요. 왕 하이펑이 고개를 숙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KS-1C의 레이더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요? 태국 공군의 전자전 장비에 교란당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저는 화면에 분석 자료를 띄웠어요. 중국제 레이더가 서방 전자전에 취약하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에요. 왕 하이펑이 입을 열지 못했어요. 왕 선생님, 정리해 볼게요. 저는 화면에 목록을 띄웠어요. 중국제 VT-4 전차, 포신 폭발, 중국제 PH-L-81 로켓, 발사전 폭발, 중국제 PF-89 대전차 무기, 불발, 중국제 KS-1C 방공 시스템, 전자전의 교란. 스튜디오가 술렁였어요. 이번 전쟁에서 중국 무기가 제대로 작동한 게 있나요? 저는 왕 하이펑의 눈을 바라봤어요. 왕 하이펑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반면에 한국 무기는요?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KGB. 20발 발사, 거의 전부 명중. 사고 없음. T-50TH. 실전 투입. 임무 완수. 사고 없음. 왕 하이펑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같은 전쟁, 같은 환경에서 한국 무기는 완벽했고 중국 무기는 무너졌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왕 선생님, 저는 말을 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왕 하이펑이 고개를 들었어요. 뭔데요? 중국 정부의 반응이에요. 저는 화면에 뉴스 기사를 띄웠어요. 전쟁이 끝난 후 중국 외교부 발표를 찾아봤어요. 캄보디아 관련 언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왕 하이펑의 표정이 묘해졌어요. 중국은 캄보디아의 가장 큰 우방국이에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기도 팔고 경제 원조도 하고 외교적으로도 밀어주고요. 그런데 캄보디아가 전쟁에서 지니까 침묵했어요. 왕 하이펑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자국 무기가 실패한 걸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스튜디오가 술렁였어요. VT사 포신 폭발 영상이 전 세계로 퍼졌잖아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홍보였죠. 거기에 대고 우리 무기가 잘 작동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왕 하이펑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침묵한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스튜디오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왕 선생님, 저는 중국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다만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왕 하이펑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번 전쟁에서 중국 무기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한국 무기는 성공했습니다. 저는 왕 하이펑의 눈을 바라봤어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에요. 전장의 기록이에요. 왕 하이펑이 입을 열지 못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전쟁이 끝난 후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조작했어요. 왕 하이펑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전쟁이 끝난 후요? 네. 세계 무기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화면에 세계 지도를 띄웠어요. 스튜디오의 모든 시선이 화면에 집중됐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이 요동쳤다고요? 왕 하이펑이 되물었어요. 네. 휴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요. 저는 화면에 뉴스 기사를 띄웠어요. 전쟁이 끝난 직후 첫 번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인도네시아에서 KGGB 구매 문의가 왔어요. 왕 하이펑이 눈을 깜빡였어요. 인도네시아요? 네.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한국방위사업청에 공식 문의를 보냈습니다. 저는 화면에 뉴스 기사를 띄웠어요. 태국 캄보디아 전쟁에서 활약한 한국제 정밀 유도폭탄에 관심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왕 하이펑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인도네시아만이 아니에요.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1월 첫째 주에만 5개 국가에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5개국이요? 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UAE,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인도. 저는 화면에 세계 지도를 띄웠어요. 지도 위에 5개의 점이 표시됐습니다. 동남아시아 2곳, 중동 2곳, 남아시아 1곳이에요. 왕 하이펑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특히 인도가 눈에 띄어요. 저는 인도 위치를 가리켰어요. 인도는 원래 러시아와 미국 무기를 주로 사용해요. 한국 무기에는 별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왕 하이펑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갑자기요? 중국 때문이에요. 저는 화면에 히말라야 지도를 띄웠어요. 인도와 중국은 국경 분쟁 중이잖아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있죠. 맞아요. 가란 계곡 사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인도는 정밀 타격 무기가 절실해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산악 지형에서는 대규모 병력 투입이 어렵거든요. 정확한 타격이 핵심이에요. 왕 하이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KGGB가 뭘 보여줬어요? 저는 왕 하이펑의 눈을 바라봤어요. 사원 옆 탄약고를 오차 5m로 맞췄어요. 문화유산 피해 제로. 인도 입장에서 보세요. 히말라야에는 사찰도 많고 민간 마을도 있어요. 저는 화면에 히말라야 사진을 띄웠어요. 오폭 없이 정확히 목표물만 타격하는 무기. 인도에게 딱 맞는 거예요. 왕 하이펑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서 먼저 연락한 거군요. 네. 그리고 인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도 비슷한 이유예요. 중동이요? 네.
중동은 도시전이 많잖아요. 예멘 전쟁을 보세요. 저는 화면에 예멘 지도를 띄웠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을 폭격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엄청났어요. 국제사회 비난도 받았고요. 오폭 때문이에요. 정밀도가 낮은 폭탄을 썼거든요. 왕 하이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KGB는 5m 오차예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오폭 위험이 훨씬 낮아지죠. 국제사회 비난도 피할 수 있고요. 스튜디오가 술렁였어요. 왕 선생님, 이게 실전 검증의 힘이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카탈로그에 오차 5m라고 써놓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전쟁에서 증명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왕 하이펑이 고개를 숙였어요. KGB는 이번 전쟁에서 증명됐어요. 사원 옆탄약고 사단 지휘부 BM-21 진지. 전부 정확히 맞췄습니다. 저는 화면에 타격 사진들을 띄웠어요. 이 사진들이 전 세계로 퍼졌어요. 최고의 광고였죠. 왕 하이펑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그가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한국 무기가 잘 팔리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중국 무기는요?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중국 무기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왕 하이펑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VT사 포신 폭발 영상 기억하시죠? 저는 화면에 영상 썸네일을 띄웠어요. 이 영상이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에 다 퍼졌어요. 조회수가 수백만을 넘겼습니다. 왕 하이펑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이 영상을 분석했어요.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200발 만의 포신 폭발, 설계 수명의 40%도 못 버텨. 이런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PHL-81 폭발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발사 전에 터지는 로켓. 누가 이걸 사고 싶겠어요? 왕 하이펑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몇몇 국가들이 중국 무기 도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에 뉴스 기사를 띄웠어요. 방글라데시가 VT사 추가 도입을 보류했어요. 미얀마도 중국제 전차 계약을 연기했습니다. 왕 하이펑이 눈을 크게 떴어요. 연기요? 네. 품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공식적으로는 예산 문제라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다들 알고 있었죠. 스튜디오가 술렁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파키스탄이에요. 저는 화면에 파키스탄 지도를 띄웠어요. 왕 하이펑이 고개를 들었어요. 파키스탄이요? 파키스탄은 중국의 핵심 우방 아닙니까? 맞아요. 철의 형제라고 불릴 정도로 가깝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파키스탄 국방부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있어요. 무슨 논쟁이요? 중국 무기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대요. 왕 하이펑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물론 공식 발표는 없었어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번 전쟁이 중국 무기의 신뢰도를 바닥까지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왕 하이펑이 한숨을 쉬었어요. 왕 선생님, 무기 시장은 냉정해요. 저는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실전에서 터지면 끝이에요.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왕 하이펑이 고개를 숙였어요. 반면에 한국은요?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실전 검증이라는 최고의 마케팅을 얻었어요. KGB, T-50TH. 둘 다 이번 전쟁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저는 화면에 두 무기 사진을 나란히 띄웠어요. 이제 한국은 실전에서 증명된 무기를 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왕 하이펑이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에요. 저는 말을 이었어요. 왕 선생님, 무기 수출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외교적 영향력이에요. 저는 화면에 세계 지도를 다시 띄웠어요. 한국 무기를 사는 나라는 한국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정비, 부품 공급, 업그레이드. 수십 년간 관계가 이어지거든요. 왕 하이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이 캄보디아에 무기를 판 것도 같은 이유예요. 저는 왕 하이펑의 눈을 바라봤어요. 영향력을 확보하려고요.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그 전략이 역효과를 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중국 무기가 실전에서 무너지는 걸 전 세계가 봤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한국이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왕 하이펑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왕 선생님,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어요. 왕 하이펑이 고개를 들었어요. 스튜디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교수님. 왕 하이펑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네. 오늘 방송 전에 대본을 봤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왕 하이펑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한국 무기가 전쟁을 끝냈다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왕 하이펑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드라마 잘 만드는 나라. 아이돌 춤추는 나라. 그 정도였거든요. 무기. 미국한테 사다 쓰는 줄 알았습니다. 왕 하이펑이 고개를 저었어요. KGB가 뭔지도 몰랐어요. TOCTH?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밤 2시간 동안 제가 뭘 들었습니까? 왕 하이펑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 폭탄이 사원 옆 탄약고를 맞췄대요. 창문 하나 안 깨지고요. 한국 훈련기가 전쟁터에서 날았대요. 베테랑 조종사들이 극찬했고요. 왕 하이펑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우리 무기는요? 그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터졌습니다. 스스로. 스튜디오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교수님, 저는 20년간 방송을 했어요. 왕 하이펑이 저를 바라봤어요. 군사 전문 프로그램만 10년이에요.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분석했고요. 왕 하이펑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오늘처럼 충격받은 적은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가 가장 충격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요. 왕 하이펑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빠를 수 있죠? 전쟁이 터지고 20일 만에 끝났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한국 무기가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왕 하이펑이 손을 펴며 말했어요. 우리는 그 무기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스튜디오가 술렁였어요. 교수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한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강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강해진 게 아니에요. 네. 원래 강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왕 하이펑이 눈을 깜빡였어요. K9 자주포 아세요? 이름은 들어봤어요. 폴란드가 올해 얼마나 주문했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672문이에요. 왕 하이펑이 눈을 크게 떴어요. 한 나라가 한 번에 672문을 주문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예요. 왜 그랬을까요? 폴란드가 바보라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한국 무기가 좋으니까요. 왕 하이펑이 입을 다물었어요. FA-50 전투기는 8개국이 운용 중이에요. 저는 말을 이었어요. K 전차도 폴란드가 1000대 계약했습니다. 잠수함도 수출해요. 인도네시아가 샀어요. 왕 하이펑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저는 왕 하이펑의 눈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다른 데 신경 쓰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치고 올라왔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교수님. 왕 하이펑이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오늘 밤 한국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어요. 분단국가라고 얕봤고요. 왕 하이펑이 고개를 저었어요. 완전히 틀렸네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작지 않아요. 저는 말했어요. 땅은 작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거대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70년 전에 폐허였던 나라예요. 저는 화면에 한국 전쟁 사진을 띄웠어요. 건물이 없었어요. 공장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세계가 한국 반도체 없이 못 살아요. 한국 배터리 없이 전기차를 못 만들어요.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점령했고 한국 음악이 빌보드를 휩쓸고 있어요. 왕 하이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제 무기까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번 전쟁에서 증명됐습니다. 한국 무기는 진짜예요. 스튜디오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왕 선생님, 저도 30년간 무기를 연구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동안 많은 나라의 무기를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는 처음이에요. 왕 하이펑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 무기는 국내용이었어요. 수출 실적이 거의 없었죠. 저는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5위권이에요. 10년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음 10년은 어떻게 될까요? 왕 하이펑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합니다. 스튜디오가 술렁였어요. 포기를 몰라요. 안 된다고 해도 해요. 세계가 비웃어도 끝까지 달려요. 그리고 결국 해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반도체도 그랬고, 자동차도 그랬고, KPOP도 그랬어요. 이제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하이펑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을 얕볼 게 아니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시청자 여러분. 왕 하이펑이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오늘 방송에서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방송 종료 신호가 켜졌어요.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서며 왕 하이펑이 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좋은 방송이었어요. 오늘 밤 잠을 못 잘 것 같네요. 왕 하이펑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한국 때문에요. 저도 조용히 웃었어요. 창밖으로 베이징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동쪽. 작지만 거대한 나라. 대한민국. 그 나라는 오늘 밤도 달리고 있겠죠. 내일은 더 빨리. 모레는 더 멀리. 멈추지 않고.